120만 톤의 선박 건조 능력과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북선에 만든 저력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 제1의 조선국으로 한국은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능력과 기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자리를. 정상은 첫 회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Well,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박정희 의장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 내용인즉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배를 만들든지 고기를 잡든지 뭐 바다로 물건을 날리든지 뭐 하여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하여튼 바다를 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가 단칼에 안 간다고 그랬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보다 더 고집이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한국을 돌아왔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한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가서 좀 보고 오라고. 당장 가라고 그래서 그날로 부산에 내려가서 거길 갔다고. 갔더니 간판은 조선소라고 붙어 있는데 풀밭이야. 국영기업체인데도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지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조선소에 있는 기계들, 헌기계들 뜯어다가 고철로 국제시장에 갖다 팔아서 쌀 몇 가마니 사서 한 대박씩 놓아가지고 그게 1961년에 대한민국의 조선의 현지소야. 상상이가 한국에 와서 최초로 한 일이 작업복 입고 낫 들고 풀 깎는 일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 일이야. 61년에 현지소가 그래.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아는 HD 현대, 삼성, 그다음에 지금의 하나오션이 생기던 시대가 이제 70년대인데요. 당시에 이거를 소위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소위 이 정부에서 지원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경제특보로 임명이 된 신동식 회장님이 외국에 계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KT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구자영 회장님이 있습니다. 구자영 회장님은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그런 데서 일을 하시면서 소위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들을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잘 배분하시고 지원하시던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조선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일가를 이루신 정말 국내 조선 산업의 소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다 지정했어요. 삼성중공업 너 이거 해. 현대중공업 너 전차 만들어. 장갑차 만들어. 저 현대 너는 함정 만들어. 다 지정했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완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중국은 아직도 국가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조선소를 막 통폐합시키고 해가지고 CSSC라는 그 주선공업은 정말로 이 세계 선박 건조 23%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MR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 함정을 예를 들면 무덤에서 요랑까지 태어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다음에 부수 갈아주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분해 소지 한번 해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걸 MR로 그래요. 메인터넌스 유지, 리페어 수리, O 하면 오버홀. 오버홀은 정기 수리를 해요. 정기 수리. 이 MR로 시장도 지금 군함 MR로 시장이 전 세계 한 20조 정도 연. 원래 배를 팔거나 하면은 3 내지 4고 나머지 6 내지 7이 MR로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MR로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막 벽돌 찍어내다시피 하는데 중국은 국영기업, 정부가 막 주도한다고.
이제 당연히 이제 종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종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다른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무한 금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거는 반드시 금융의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데 중국은 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금융기관 두 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없는 하나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90% 이상이 수출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스코라고 하는 세계 5위권의 해운사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국에서 그 발주를 하도록 수주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우리나라나 다른 이런 그 선진국들보다 좀 낮은 수준의 인건비. 조선에서 선박 건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0-30%가 됩니다. 그 20-30%에서 인건비가 그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인건비가 아직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조선 산업이 발전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한국 갑자기 이뻐졌어. 한국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미국은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냐. 국가의 패권. 그 패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해양 패권이거든. 해양 패권이건 해군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바다를 떠다니는 모든 물류를 해운을 장악해야 되고 항만을 장악해야 되고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 세워서 미국의 조선이 홀딱 망했어. 1945년 2차 대전 날 끝날 때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조선을 70% 80% 하고 해운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짜부러져서 지금은 형편없이 됐다. 그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잖아. 그런데 태평양을 사이로 두고 다투는데 미국의 해군이 중국 해군에 딸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카나다도 내 거다, 파나마, 뭐 그린랜드도 내 거다, 뭐 선전포고 없이 이란 가서 폭격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안 되거든, 배. 일단 미국은 그 오랜 기간 그 조선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 내에서만 존스 액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보호를 받은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그 안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선주들은 미국 조선소밖에 그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조선소의 입장에서도 조선소에서 단가 그 선박 가격을 얼마를 부르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 환경, 이미 8만 불을 넘어가는 그런 국민 소득. 그래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도 뭐 우리나라가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력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산업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조선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망, 협력 업체들 그런 생태계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미국의 그런 그 존스 마켓 안에서의 성과가 소위 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을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또는 그 비용이 얼마가 됐든 이런 부분보다는 그 지금 얘기 드린 품질과 성능 부분에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런 특징들은 미국의 국방 분야, 함정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핀칸테리 이런 조선소들이 미국 내에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돈은 그러니까 성과는 많이 받지만 너무 이제 특히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 품질과 성능에 정말 까다로운 그런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받더라도 돈을 받더라도 그 원하는 그런 쭉 미국의 그 선주들과 미국 그 해군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든 반해서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선박을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가 건조하는 선박이 수백 척인데요. 그렇게 많은 선박을 일정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소위 극단의 효율을 추구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형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당시 계획서 만든 게 이 계획서예요. 배를 만드는 드라이독이라는 게 필요해. 빌딩독이라 독구가. 그런데 고정관념으로 독구 하나에서 배 한 척 싣는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누가 그랬어? 그래서 2척 찌면 안 돼? 3척 찌면 안 돼? 덕구를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덕구가 요만하다면 이만한 덕구를 만들어. 그래서 모든 게 파격적이야. 세계에서 30만 톤짜리, 35만 톤짜리, 100만 톤짜리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누가 주문했었는데 100만 톤짜리는 갖다 댈 항구가 없어. 그래서 못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구상을 한 거예요. 배를 이렇게 하면 토막 레고 있잖아요. 레고 장난감 레고처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기만 해. 근데 만약에 독구가 그거 크레인이 막 1000톤, 2000톤짜리 들어올렸으면 레고를 요만큼 만든 게 아니라 레고를 이만하게 만들면 더 빨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 메가브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에 수천 톤 돼. 그런 브록을 선행이장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배 한 척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서 2년 걸리면 우리는 1년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은 중국이 뭐 탱카 짓고 뭐 적탄 반선 짓고 그거 많이 짓는 거 상관할 필요 없어. 우린 고부가 같이 써.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배는 척수를 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거든. 한 척당 평균 가격이 약 5천만 불 미만이야. 3천만 불. 우리는 1억 불이 넘어.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 양복을 하는데 한국서 만드는 배는 양복점에 가서 마침 양복점이고 저기는 싸구려 다량. 그래서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 철판도 못 만들고 기계 하나 못 만드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세계 지구상에서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놈이다. 정신 나간 사람. 그런데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박정희. 기업인들, 은행가들, 정치조사들 청와대에 다 많았고 브리핑했거든. 한 사람도 이거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외국 대사들, 외국 기업가들, 외국 투자가들 와서 이거 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해. 다 비아냥거리고 임파서블 드림이고 임파서블 차일디시 펀드. 어린애가 꿈꾸는 거야. 한 사람도 이 조선산업을 하면 국가에 유익하다고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기잡이 배를 수선하는 정도에 그치던 조선공업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내고 연간 110만 톤 규모의 선박 건조로 세계 10대 조선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은 그 90년대 조선 그 불황일 때 정부에서 조선소들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정리를 했던 게 설계 인력이었어요. 이 조선 산업은 선주들이 원하는 선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선주들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본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그 좀 줄여간 다운사이징 하는 쪽으로 간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대로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한 거죠. 설계 지금도 그 충분한 설계 인력을 보유를 하고 선주들의 그런 다양한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가고 있고 생산 기술로는 이 정도 관리라는 게 있는데 정도 관리라는 거는 조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드리면 그 선박의 길이가 보통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 30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300m 크기의 선박을 조립을 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는 2-3mm 이하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거대한 모듈들을 이제 마지막에 300m 크기로 결합을 할 때 문제가 없이 우리나라는 그거를 맞추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야 5m잖아요. 판넬의 두께가 보통 1mm 뭐 이하인데 이거를 300m와 2, 3mm, 5m와 뭐 2, 3mm부터 작은 뭐 0.1mm 단계지만 이거를 비율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선박의 정도 관리의 정교함은 자동차의 그런 정도보다 최소 1000배에서 10,000배 가까이 그런 정교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마스가 이제 혹시 마스가만이 조선 산업이 아니잖아. 인도도 있고 남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마스가에 버금가는 프로젝트가 세계에 널려 있는데 반도체고 뭐 철강이고 우리가 시작한 산업이 아니잖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우리가 어깨 넘어서 보고 더 많이 더 잘 더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재벌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다니잖아. 이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 이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 우리가 선도자가 돼야 돼.